꽉 ready go. 자, 오늘 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혈액은 너네가 알다시피 피를 얘기하는데, 피를 뽑아가지고 이제 안에 현미경으로 보면은 거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그런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현미경으로 피안을 관찰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원반 모양 같이 둥글둥글한 거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좀 크면서 모양이 좀 불규칙하게 생긴 이런 놈들도 있고, 그 다음에 크기가 되게 작아가지고 뭐 이렇게 생긴 것들도 있는데, 피를 크게 혈액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피 속에 있는 고체 성분을 혈구라고 해요. 혈구. 요거는 혈액 속에 들어있는 고체 성분이야. 혈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적혈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적혈구. 그 다음에 백혈구. 그 다음에 혈소판. 요 세 가지가 고체 성분이에요. 피 속에 들어있는 고체고, 그리고 이 고체 말고 나머지 액체를 혈장이라고 해요. 혈장. 요거는 피 속에 들어있는 액체 성분. 이렇게 돼요. 됐니? 듣고 있니? 네. 자, 그럼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둥글둥글 원반 모양으로 된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적혈구라고 그러고요. 얘가 하는 기능이 있어요. 적혈구가 하는 기능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 산소를 운반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적혈구 안에 보면은 헤모글로빈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말이 좀 어려워. 헤모글로빈. 얘 때문에 피가 붉은색으로 보여요. 사람의 피는 다 붉죠? 동물들도 붉죠? 근데 요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 때문에 붉은색으로 보이고, 산소 운반하는데 어떻게 운반하냐면은 얘를 이쪽으로 좀 빼서 볼게요. 적혈구의 산소 운반. 자, 우리가 숨을 쉬면은 좀 이따 필기할 시간 줄게. 여기 보세요. 필기할 시간 좀 줄 테니까 쓸 거 있으면 적으시면 되고. 자, 숨을 쉬면 폐로 뭐가 들어가? 산소들이 막 들어가지? 산소들이 들어가면 너네 폐에 있는 세포, 폐에 있는 세포를 뭐라 그러지? 배웠나? 폐포 배웠니? 아직 안 배웠었나? 폐포라는 세포가 있어요. 폐포라는 세포가 있고, 폐포 주위에 뭐가 이렇게 지나가냐면 모세혈관들이 지나가. 그러면 혈관 안에 적혈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 있어요. 그럼 폐에 있는 산소를 이 적혈구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흡수를 해요. 흡수해서 혈액이 순환하죠?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심장이 펌프를 해서 순환하면은 우리 몸으로 가요. 몸에 있는 세포들을 조직세포라고 했어요. 조직세포로 가면은 이 세포들한테, 여기도 모세혈관이 조직세포 근처로 전부 다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적혈구 안에 들어있던 산소를 조직세포들한테 이렇게 공급시켜줘요. 산소 O2라 그러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적혈구 피가 폐로 가서 폐에 있는 세포, 폐포로부터 산소를 공급받고요. 그럼 흡수했다가 혈액이 순환하면 우리 몸의 세포들로 가서 자기가 갖고 있던 적혈구에 있던 산소를 다시 내보내줘요. 그래서 세포들한테 산소를 공급시켜줘요.
이렇게 적혈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적혈구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모양을 따질 때 원반 모양이에요. 원반 모양. 그 원반 던지기 알지? 그 원반같이 약간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원반 모양 그렇게 얘기하고 한 가지 더 알아두면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고산지대가 뭐니? 네, 높은데 높은 산에 너네 높이 올라가면 산소가 많을까 부족하지. 그러면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소 운반을 빨리빨리 해줘야 돼.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적혈구 수가 많아요.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평지에 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보다 산에 사는 사람들은 산소 운반을 빨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족해서 적혈구 숫자가 좀 많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람은 자꾸, 사람뿐만이 아니고 생물들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몸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거든. 그래서 요 지역에 계속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특성이 있다. 그 다음 백혈구 보세요. 백혈구는 요거야, 요거. 크기가 가장 큰 거. 백혈구. 크기가 크면서 얘가 하나의 세포인데 핵이 있어요. 세포 가운데 핵이 있잖아. 핵이 있고요. 하는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식균 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병균 같은 게 들어오면은 그 세균을 잡아먹어요. 세균을 잡아먹어서 그 세균의 성분을 약화시키거나 죽이게 되는데 어떻게 죽이는지는 이제 고등학교 가서 배워요. 생물에서 배우고 생명에서. 지금은 중학교 때는 백혈구가 세균을 죽여준다. 그를 한자로 해서 식균, 균을 먹는다 그런 얘기야. 네? 세균을 먹는 이런 작용을 해서 세균을 좀 없어지는데, 그러면 만약에 몸에 상처가 난 사람이, 자, 너네가 이렇게 가다가 어디 긁혔어. 그럼 피가 나면서 상처가 나잖아. 그럼 그쪽으로 이제 세균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몸에 세균들이 많아졌지. 그러니까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몸에 염증이 생긴 사람, 세균들이 많아졌으니까 세균을 빨리빨리 죽여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그 사람은 백혈구 숫자가 어떠냐면 많아져요. 얘네들을 죽이기 위해서 세균들. 백혈구 수가 증가를 해요. 세균을 죽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혈소판. 자, 혈소판은 여기 조그만 거 이거. 혈소판. 얘가 하는 기능은 피가 났을 때 혈액을 응고시켜서 피가 더 이상 못 나오게 지혈해주는 작용을 해요. 너네 상처 나면 피가 나오잖아, 그치? 근데 조금 있으면 굳어요. 딱딱하게 굳어서 딱지가 되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여기 피부가 있어요. 피부에 만약에 이렇게 상처가 났어. 그러면 모세혈관이 찢어지거나 그래서 피가 나올 수가 있어요. 피가 나올 때 이 혈소판이 같이 나올 거 아니야. 이 혈소판이 거미줄같이 막 이렇게 엉켜가지고 더 이상 몸 안에서 피가 못 빠져나오게 이렇게 막아주는. 근데 당연히 큰 상처가 나면은 그런 병원 가서 꼬매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조그만 상처 났을 때 지혈해주는. 이게 이제 고쳐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피 속에 들어있는 액체가 있어요. 혈장. 그러니까 요거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빼고 나머지 액체 부분을 혈장. 근데 혈장은 대부분이 물로 돼 있어요. 대부분이 물로 돼 있고, 물이니까 여러 가지 물질들도 운반해요. 어떤 물질을 운반하냐면
아까 산소는 얘가 얼마나지? 헤모글로빈이. 이산화탄소나 뭐 영양소, 뭐 노폐물 이런 것들을 살짝 액체 성분이 운반해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체온을 유지하는데 이 혈장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너네 그 전에 비열 배웠나? 혹시 비열? 비열? 못 들어봤니? 안 배웠나? 그 혈장 대부분이 물인데 물이 온도가 잘 안 변해요. 열을 받았을 때도 잘 안 높아지고 열을 잃었을 때도 잘 안 낮아지고 해서 온도가 잘 안 변하기 때문에 혈장 물이 체온 유지하는데 많이 관여를 해준다. 자, 그래서 이거 혈액의 성분 알아두시고 한 가지 더 알아두면 그러니까 피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시험관에다가 뽑아가지고 원심분리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시험관을 빠른 속도로 막 회전시키는 그런 기기가 있거든. 회전시키면 무거운 게 아래로 내려가요. 무거운 게 아래로 내려가고 가벼운 거는 뜨게 되는데 혈구하고 혈장 중에 누가 무거울까? 서인아 듣고 있니? 현아 듣고 있니? 그림만 그리지 마. 시험도 보세요. 자꾸 왜? 야, 피 속에 혈구하고 혈장 중에 누가 무겁겠니? 혈구하고 고체니까 얘가 무겁겠지. 그래서 혈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액체 성분, 혈장이 위로 떠요. 그래서 원심분리라는 방법을 쓰면은 피를 혈구하고 혈장으로 분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혈액에 대해서도 알 것들이 좀 많아요. 쓸 거 있으면 적으시고요. 책에 있는 거 있으면 밑줄 좀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은 저번 시간에 한번 했었는데 기억나니? 온몸순환, 폐순환? 복습 안 해도 될까? 저번에 뭐 그랬던 거 보면서 응, 그랬다던 거. 저번 시간 심장하고 하면서 같이 설명을 해줬어요. 자, 그럼 다 쓴 사람은 오른쪽에 문제 있는데요. 거기 좀 풀어보세요. 다 쓴 사람. 현아 아까 풀었어? 그럼 뒷장 풀어봐요. 뒷장 어차피 숙제예요. 거기 뒷장. 여기서 한 번 더 풀어야 돼요. 그것도 푸는 게 좋죠. 한번 읽어보고 풀어보고. 자, 필기할 거 빨리 하시고. 실험할 수 있는데, 자, 거기 실험 방법 한번 보세요. 자, 혈액 관찰할 때. 자, 첫 번째, 체열침으로 손가락 끝을 찔러가지고 피를 한두 방울 정도 이렇게 유리 조각에다가 떨어뜨려요.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덮개유리 있죠. 덮개유리. 덮개유리로 이렇게 덮어주는데 그 전에 뭐 식염수를 한 방울 떨어뜨리기도 해요.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덮개유리 덮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에탄올을 떨어뜨려 주는데 거기 3번에 보면은 지금 에탄올 떨어뜨리는 그림 나오죠. 얘를 떨어뜨리는 이유도 알고 있어요. 에탄올을 떨어뜨리면은 고정 단계라고 해서 이 혈액이 혈액 안에 막 세포들이 있잖아.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혈액 안에 세포들의 모양도 유지를 하면서 살아있는 상태로 에탄올 떨어뜨리면 유지가 돼요. 그 다음에 염색약을 하나 또 떨어뜨리는데 김사액이라고 해서 염색약이에요. 염색을 시켜보는 거야. 근데 얘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보라색이야. 그럼 어디를 염색시키냐면은 핵 있잖아. 핵. 세포의 핵. 그 혈액 안에 들어있는 세포들 누구 있어? 적혈구나 백혈구. 혈소판은 너무 조그매서 그건 세포 구조가 안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적혈구나 백혈구 같은 게 핵을 염색을 시켜요. 그래서 세포를 염색을 시켜. 세포들을 염색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관찰하면 돼. 그래서 요 혈액 관찰할 때 알아둬야 될 거, 에탄올 떨어뜨리는 이유, 그 다음에 염색약으로 김사액 사용해서 염색시키는 이유, 염색을 시켜야지 잘 보여요. 그런 세포나 핵들이. 자, 그러면 이제 혈액을 관찰했을 때 관찰되는 숫자를 보면은 적혈구, 백혈구가 염색이 됐잖아, 그치? 그럼 적혈구가 많을까, 백혈구가 많을까, 혈액 속에? 응, 적혈구 개수가. 백혈구. 그리고 뭐 혈소판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염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조그맣고, 그래서 그리고 혈장은 뭐 액체니까. 그래서 관찰되는 세포 중에 적혈구가 가장 많이 관찰된다. 이걸 좀 알아두도록 하시고, 숫자. 그리고서 문제를 밑에 있는 거를 한번 풀어오시고요. 풀어오시고, 뒷장에 보면 이제 또 문제들이 나와요. 내신 쑥쑥, 뭐 실력 탄탄, 서술형 문제들이 나오는데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혈액순환 뭐 과정 그런 것들이 좀 헷갈리기 때문에 2번 한번 볼래요? 30쪽에 2번. 봐봐. 실제 심장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못 고르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심장에서 저번에 간단하게 그려가지고 심장은 뭐 이렇게 방패 모양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심장 가운데 막혔다 그랬고, 그 다음에 혈관이 크게 봐서 피가 나가는 쪽, 그 다음에 들어오는 쪽이 있었는데, 그리고 사이에 뭐 있다 그랬어? 판막. 판막이 하는 역할은 기억나지? 혈액의 역류 방지. 그때 이 위에 있는 게 심, 방인이 심심입니다. 심. 아까 먹구나. 방이죠, 심방. 위에 있는 게 심방이잖아요. 밑에 있는 게 뭐야? 심. 이렇게 된다 그랬고, 그리고 칠판이 자기 심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쪽이 오른쪽이야, 오른손이야. 그래서 오른 우자 써서 여기가 우심방, 우심심. 이쪽은 왼쪽이에요, 왼쪽. 좌 써서 좌심방, 좌심심. 이름 됐죠? 됐고, 심실이 이렇게 팍 수축하면은 피가 여기서 나간다 그랬어. 피가 나가는 혈관이 뭐라 그랬어? 동맥. 심장에서 피가 나가는 게 동맥. 그런데 이쪽 동맥은 일로 가서 폐로 간다 그랬어요. 그때 그림 한번 그렸잖아요. 그치? 폐로 간다 그래서 폐동맥. 이쪽 동맥을 몸으로 간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 대동맥. 그리고 돌아가지고 이제 심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심방 쪽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혈관은 뭐라 그랬어? 정맥. 근데 우심실, 폐동맥, 폐,
가는 게 폐순환이었어.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자심실, 대동맥, 온몸으로 갔다가 대정맥, 그다음 우심방. 이게 온몸 순환이야. 맞아요? 이거 순서 외우려고 그러면 머리 터져요. 못 외워요. 그러니까 그림 같은 거 몇 번씩 그려보면 되고. 그리고 2번 같은 문제는 뭘부터 찾아주냐면은 우심방, 우심실, 자심방, 자심실의 위치는 딱 나오지. 위치 볼 줄 알겠죠? 그럼 거기하고 연결된 혈관을 보세요. 지금 거기서 A가 뭐겠니 그러면? A가 이거 우심방이죠? 그럼 우심방하고 연결되어 있는 가가 뭐라는 거예요? 대정맥이라는 거지. 네? 이게 대정맥이라는 거. 그 다음에 B 보세요. B는 좌심방이죠. 그거는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좌심방하고 연결된 게 라죠, 라. 라는 뭐야, 그러면? 폐정맥. 그치? 그 다음에 C 보세요. C는 우심실이잖아. 그치? 우심실하고 연결된 게 어떤 혈관이야? 다하고 연결됐죠? 그리고 우심실하고 연결된 다가 뭐야? 폐동맥. 그 다음에 D는 나하고 연결됐죠? 나. 좌심실하고 연결되어 있을까 뭐야? 대동맥. 응? 그래서 이제 심방, 심실을 먼저 딱 찾고요. 그거하고 연결된 혈관을 이렇게 찾아주면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다른 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가. 다른 거는 뭐 찾아보든지 외운 거 바탕으로 하면 할 수가 있고요. 저거 한번 볼까? 실력 탄탄의 1번? 이런 그림 처음 봤을 거예요. 실력 탄탄의 1번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Y축이 뭘로 나와 있어요? 혈압이 나와 있고, 혈압이 뭐야? 피의 압력. 자, 그럼 생각해봐. 봐봐. 니네 그 건강검진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기계에 넣어가지고 혈압 측정하고 막 그러잖아. 그럼 혈압은 이 심실이 이렇게 팍 수축하면 피가 쫙 나가지, 그치? 그럼 심실이 수축해서 피가 나갈 때는 혈압이 높을까, 낮을까? 피 압력. 다시 봐. 심실이 수축하면은 피가 쫙 나가잖아, 그치? 나가잖아, 그치? 나가면은 피 압력이 셀까, 낮을까? 세겠죠. 그래서 심실에서 피가 나갈 때가 쫙 나가면서 혈압이 높아요. 보통 정상인이 최고 혈압이 얼마냐면 한 120 정도가 돼요. 120.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럼 나갈 때 최고 혈압. 그러면 이제 심방이 이완하면서 피가 들어올 때는 혈압이 낮아요. 그래서 낮을 때가 최저 혈압. 그래서 보통 사람은 최고 120, 최저 80 요 정도의 값을 가져요. 근데 이거보다 전체적으로 좀 많이 높으면은 고혈압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낮으면은 저혈압 되는 거고. 네? 근데 혈압은 어떻다 그랬어? 피가 나가는 동맥이 가장 압력이 세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혈관으로 가죠. 그 다음에 정맥으로 피가 들어오는데 혈압은 심장에서 가까울수록 혈압은 높다 그랬어. 저번에 적어줬을 거야. 기억 안 나죠? 일주일 앞에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동맥이 혈압이 가장 높고요. 동맥을 거쳐서 어디로 가? 우리 몸의 모세혈관으로 가죠. 모세혈관이 혈압이 그 다음 높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와요? 정맥으로 들어오죠. 피가. 그치? 정맥이 혈압이 가장 낮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심장에서 멀리 갈수록 혈압은 이렇게 낮아져. 이게 혈압 그래프. 혈압 그래프.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초록색으로 돼가지고 뭐가 나와요? 혈액이 흐르는 속도. 혈액이 흐르는 속도.
피의 속도는 어디가 제일 빠를까? 동맥으로 나가니까 동맥은 피가 빠르겠지, 그지? 동맥은 빨라요. 빠르다가 모세혈관은 우리 몸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넓은 곳으로 퍼지니까 피가 느려져요. 그리고 정맥으로 들어올 때 한 곳으로 모이니까 피가 좀 빨라져요. 그래서 동맥, 모세혈관이 가장 느리고 그 다음 정맥, 요게 피의 속도예요. 피의 속도. 피의 속도. 이런 그래프고 이렇게 해서 나누면 돼. 수축기하고 이완기는 뭐냐면 수축기. 누가 수축하는 거야? 심실이. 심실이 쫙 수축하면 피가 쫙 나가니까 혈압이 이렇게 높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완기는 뭐냐면 이완, 늘어난다는 거야. 심장이 늘어나요. 그럼 피가 쫙 들어오거든. 그리고 이완기, 늘어날 때는 피의 압력이 낮아요. 그래서 수축기가 최고혈압, 이완기가 최저혈압. 됐어요? 고울이다. 그럼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다른 문제는 일단 집에서 한번 풀어오시고요. 이제 소화순환까지 했으니까 호흡으로 넘어갈 거예요. 지겨울 테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그리고 뒤에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이게 또 잠깐 뭐 슬슬 마무리하고요. 자, 재미가 없어도 좀 기운 내서 좀 하시고요. 왜? 여기 뭐 웃겨? 예, 춥대요. 네. 아, 저거 틀어. 추우면 괜찮으니까 너네가 틀어. 더우면은 끄고. 자, 다음 장에 이제 호흡에 대해서 나와요. 선생님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와서 편하게 수업하세요. 덥거나 춥거나 뭐 먹고 싶거나 그렇게 얘기하세요. 응? 예은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어떻게 생각? 서윤이 먹고 싶은 거 있어? 떡볶이 먹고 싶어. 떡볶이? 다음날 저기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돈 줄 테니까 그래서 떡볶이 어디 파는 데 있어? 여기 파는 데 있어요? 오늘은 쉬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사오면 거의 수업 시간 까먹으니까 응? 다음날 미리 얘기해. 그걸 죽는데요. 왜 떡볶이 그렇게 좋아해? 현아도 떡볶이 좋아하니? 응. 다음날 먹으면 많이 안 먹으면. 서윤이가 얘기해. 선생님 까먹으니까. 알지? 응. 왔어. 자, 호흡 한번 보자. 자, 사람의 호흡 기관을 보면은 사람의 호흡 기관을 보면은 이제 코가 있잖아. 그림을 조금 볼까? 사람 봤죠? 보면 이제 코로 이제 공기를 들이마시고요. 입으로 내뱉는 게 가장 좋대요. 왜냐면은 코에 보면은 코하고 입하고 뚫려져 있어요. 알고 있니? 뚫려져 있어가지고 입으로 음식 먹다가 재채기하면 막 코로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뚫려져 있어. 그런 적도 있을 거예요. 라면 먹다가 재채기하면 코로 막 면발 나오고. 아무튼 코로 이제 들이마시면은 코에 보면 이제 코털이 있어요. 코털이 있고 그 다음에 끈끈한 액체 이런 걸 이제 점액질 물질이라고 그러거든. 얘네들이 공기 중에 보면은 먼지나 세균 같은 게 있거든. 그 먼지 세균을 얘가 걸러줘요. 코털하고 점액질 물질.
다음에 얘가 먼지나 공기 중에 세균을 걸러서 그게 만약에 걸러진 게 딱딱하게 굳으면 코딱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얘기할 코딱지. 그리고 이제 공기가 넘어가요. 요 공기 넘어가는 곳을 기관이라고 해요. 기관이라고 하고, 기관에도 털이 있대요. 기관에 있는 털을 뭐라 그러냐면은 선모라고 해요. 선모. 그럼 얘는 왜 있냐면은 얘도 먼지나 세균을 걸러줘요. 그러니까 코에서 한 번 걸르면 완전히 안 걸러지니까 여기 넘어가는 일상생활에서는 뭐 기도라 그러는데 기관에서 또 걸러줘요. 그럼 여기서 걸러지면 이제 가래가 돼서 가래 낀다 그러지? 여기서 걸러집니다. 그럼 이제 두 번 걸으니까 이제 깨끗한 공기가 어떻게 될까? 폐로 가야 되겠지. 근데 폐가 이쪽하고 이쪽하고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요 갈래길이 있거든? 폐로 가는 갈래길을 기관지라고 해요. 기관지 많이 들어봤죠? 기관지. 얘는 그냥 양쪽에 폐로 가는 갈래길이에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폐가 중요한데, 폐에 보면은 좌우에 한 쌍이 있고요. 폐에는 폐포라는 세포로 되어 있어요. 아까 지금 잠깐 얘기했는데 얘가 세포예요. 폐에 있는 세포. 그래서 거기 책에 모양도 나와 있는데 폐를 보면은 이렇게 둥글둥글 해가지고 포도송이 같이 이렇게 폐포들로 되어 있어요. 세포들. 얘가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 소장이 융탈하고 마찬가지로 폐가 밋밋한 것보다 둥글둥글 이렇게 폐포로 되어 있으면 표면적이 넓어져요. 표면적을 넓혀서 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작용이 뭐야? 기체 교환하는 거지. 표면적을 넓혀서 기체 교환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표면적 넓혀주는 게 되게 많어. 소장이 융돌도 면적 넓혀주지. 얘는 영양소 흡수를 효율적으로 하는 거고, 폐도 둥글둥글 폐포로 돼 있어서 표면적 넓혀서 기체 교환을 효율적으로 하고, 뇌도 그래요. 뇌도 주름이 있거든. 주름이 있어서 표면적을 넓혀서 세포들을 많이 보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폐포를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책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야. 선생님 말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책에 뭐 내용이 있겠지만 그림도 한번 볼게요. 자, 폐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둥글둥글 폐포라는 세포가 있어요.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됐다 많아요. 응? 됐다 많아요. 폐포라는 세포가 있고, 폐포 주위에 이제 모세혈관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자, 근데 그때 혈액순환할 때 배웠었는데, 폐로 들어가는 혈관이 있었어요. 아까 심장에서 나가서 폐로 가는 혈관. 폐, 동맥. 그래서 심장에서 폐로, 폐동맥으로 피가 가면은 거기서 갈라져가지고 이제 모세혈관으로 가거든. 그리고 다시 폐를 거쳐서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뭐냐? 폐, 동맥. 를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가거든. 그래 이제 폐포에서 기체 교환이야. 어떤 기체를 교환하냐면 폐동맥에서는 우리 몸에서 이산화탄소를 받아와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좋은 게 아니죠. 노폐물이니까 폐포로 빼줘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폐포로 들어가면 숨을 쉴 때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줘요. 그럼 이제 숨 쉴 때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가 들어오겠지? 그러면 산소를
페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주고 이 산소를 가지고 다시 우리 몸으로 가는 거예요. 페포하고 모세혈관에서 이산화탄소하고 산소 이런 기체 교환을 하는데요. 기체 교환하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도 봐봐. 아니 쉬워도 좀 보세요. 뭐 더 알아야 되는 게 있는지. 이렇게 기체를 교환하는 원리는 확산현상이라고 그러죠. 확산이 뭐냐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게 확산이야. 그러면 우리 몸에서 온 피는 이산화탄소가 많거든요.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확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퍼져가고, 그 다음에 숨을 쉬면은 산소가 폐 쪽에 많아요. 그리고 혈관에 적어요. 그래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확산 현상으로 기체가 퍼져가요. 저게 페포에서 기체. 그리고 페포는 두꺼우면 될까 안 될까? 페포가 두꺼워버리면 기체 잘 교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페포는 거의 한 겹의 세포로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페포고, 폐는 근육이 없어요. 너는 폐 근육 단련시킨다 그런 말 들어봤어? 단련한다고 폐를 단련시키고 그런 건 없죠, 그치? 폐는 근육이 없어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운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폐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 이런 팔다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니? 팔다리는 근육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스스로 움직이고 싶으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 근데 폐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못 움직여서 뭐 가지고 움직이냐면은 갈비뼈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막이라는 게 있거든. 갈비뼈와 가로막의 운동으로 폐는 움직여요. 커졌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야. 페포하고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운동 못하니까 갈비뼈하고 가로막으로 운동을 하는데, 그럼 여기다가 이제 써보자. 제목을 뭘로 할까? 들숨과 날숨? 할까요? 들숨과 날숨? 자, 들숨이 뭐냐면요, 보세요. 들숨. 숨을 들이마신다는 얘기가 들숨. 들이마신다. 그러니까 숨이 공기를 들이마신다. 너 공기를 들이마시면 폐가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겠죠. 그러니까 공기가 꾹 들어오니까 폐가 커질 거 아니야. 소리는 맞아? 이상한 거 자꾸. 노려보지 말고. 노려보는 거 아니지? 그래, 왜 웃어? 그래, 웃으면 봐봐. 들어오면은, 응? 하나야. 공기가 들어오면 폐가 커질 거 아니야, 들어온 만큼. 그래서 들숨 때는 폐가 커지려면 앞에 있는 갈비뼈 있잖아, 갈비뼈. 갈비뼈가 올라가야 돼. 펴서보세요. 봐봐.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 들숨 들어오면 폐가 커져야 되니까 갈비뼈가 올라가. 가로막이 여기 있거든, 밑에? 응? 여기 가슴 밑에? 가로막은 내려가야 돼. 그래서 폐가 커지지. 응? 그럼 거꾸로 날숨 때는 공기를 내뱉으면은 폐가 작아져야 되지. 그럼 갈비뼈가 내려오고 가로막이 어떻게 돼? 올라가야지 폐가 조금씩. 응? 자, 그래서 들숨 때 갈비뼈는요, 위로 올라가고요, 가로막은요, 아래로 내려가면서 폐의 부피가 어떻게 돼? 커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부피가 커져버리면 압력이 어떻게 되냐면 폐 안의 압력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폐가 요만할 때랑 이렇게 커졌을 때랑 생각했을 때 공기가 있잖아요. 물론 폐가 커지면 공기가 더 들어오겠지만 공기가 있을 때 작았을 때는 벽을 자주자주 쳐요. 그래서 작았을 때는 벽을 자주자주 치니까 압력이 크다가 폐가 커지면 벽을 치는 횟수가 적어지거든. 그래서 압력이 작아져요. 다시 한번 보시면 숨을 들이마시면 갈비뼈 위로 바로막 아래로 해서 폐가 커지고요. 폐가 커진 만큼 폐속의 압력은 작아집니다. 그럼 날숨자는 어떻게 돼? 반대가 되게 좀 좋습니다. 야, 바람을 꾹 내뱉으면 갈비뼈는 아래로 가로막고 위로. 그럼 폐가 작아지겠죠? 작아지면 공간이 작아지니까 기체 분자들이 벽을 치는 횟수가 많아져갖고 폐의 압력이 커져.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쓸 거 있으면 적으시고요. 보충 설명이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쓸 거부터 먼저 적으시고. 다 됐나요? 쓰는 사람들? 자, 뒷장까지 이어서 설명부터 먼저 줄게요. 자,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뒷장까지 이어서 하면은 요거 들숨 날숨의 실험까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실험은 너는 초등학교에서도 한번 나올 거예요. 어떤 실험이냐면 자, 실험을 너는 탐구라 그래요. 탐구. 이렇게 유리관이 있어요. 유리관이 있고 여기다가 풍선을 이렇게 매달아놨어요. 그리고 겉에 유리병으로 이렇게 쌓아두고 에이 밖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한번 보자. 자 유리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풍선을 넣었어요. 그리고 겉에 유리병이 있어요. 그 다음 밑에 고무로 된 막이 있어요.
뒤에 탕구에 요 실험장치 그림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이 고무막 있잖아. 고무막을 이렇게 아래로 잡아당기면 이 풍선이 어떻게 되냐면 커져요. 그래서 이게 뭐하러 보는 거냐면 호흡 운동. 우리가 호흡할 때 호흡 운동의 원리를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 풍선이 사람 몸에서 뭐에 해당하냐면 폐라고 생각하고 그럼 폐에 연결된 이 유리관은 뭐에 해당할까? 공기가 넘어가는 기관, 네? 기관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 고무막은 폐 밑에 있는 여기 무슨 막? 가로막, 가로막에 해당하고 그럼 유리병은 뭘까? 갈비뼈라고 해도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갈비뼈는 움직이잖아, 그치? 근데 이 유리병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흉관이라 그래서 뭐 가슴통? 흉관을 가슴통이라 그래, 가슴통. 응? 가슴통 안에 폐가 있잖아. 갈비뼈라고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근데 시험에 나오면 흉관으로 하는 게 좋아요. 가슴통, 가슴. 자, 그러면 가로막을 아래로 잡아당겨 고무막을. 그러면 어떻게 돼? 봐봐. 가로막을 아래로 잡아당기면 들숨대지, 들숨대. 맞니? 가로막이 아래로 갈 때 들숨대 맞아요? 그럼 공기가 어떻게 되냐면 쑥 들어와요. 공기가 쑥 들어오면서 풍선이 어떻게 돼? 커져요. 그래서 당길 때가 들숨대라고 해요. 들숨. 그러면 잡아당겼던 고무막을 딱 놓으면 어떻게 돼? 잡아당겼던 걸 딱 놓으면 다시 고무막이 위로 가지? 위로 가면? 그렇지. 가로막, 고무막이 위로 갈 때가 날숨대죠. 날숨이죠. 그럼 날숨 때는 공기가 다시 빠져나가니까 풍선이 어떻게 될까? 다시 조그매지겠지? 그치? 그래서 고무막 잡아당길 때 들숨, 딱 놓으면 날숨, 풍선 들숨 때 커지고 날숨 때 작아지고 공기 들숨 때 들어오고 날숨 때 나가고 그래서 호흡 운동하는 걸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실험장치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아두면은 호흡의 종류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다 쓸까요? 호흡의 종류. 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외호흡하고 내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 수업만 하니까 지겹죠? 너네가 발표 수업 한번 할래?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니?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자, 보세요. 호흡의 종류. 그림으로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자,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간단하게 그냥 비유해서 그리는 거야. 이게 폐포. 폐라 그러죠. 그럼 폐포 주위에 뭐가 둘러싸고 있어?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지. 그럼 이 혈관은 심장을 거쳐서 온몸으로 피가 가잖아, 그치? 그 온몸에 이제 세포들이 있단 말이야, 조직세포. 조직세포. 그래서 잘 봐봐. 이게 무슨 그림인지. 이런 거 비슷하게 좀 이따 문제 나옵니다. 자, 숨을 쉬면은 폐로 뭐가 들어와? 산소가 들어와요. 다른 것도 들어오지만 몸에 필요한 산소가 들어오면은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를 보내줘요. 무슨 현상으로?
아까 이거 기체 교환하는 거 무슨 현상이라고 했어? 그래, 확산. 에? 사실 말 빠르니? 그래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확산으로 모세혈관으로 보내줘요. 그럼 피에 산소가 섞여서 피 속에 누가? 적혈구,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갖고 가죠? 에? 갖고 어디로 가요? 심장으로 가요. 심장으로 가면 심장에서 펌프질 하면 어떻게 돼? 산소를 가지고서 우리 몸으로 가요. 그 몸에 가서 우리 몸의 세포들한테 산소를 주는 거야. 그럼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이제 호흡을 해요. 산소 가지고. 그럼 이제 노폐물이 뭐가 나오냐면, 노폐물은 노란 물로 할까요? 자, 노폐물이 뭐가 나오냐면은 기체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줘요. 그럼 피 속에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심장을 거쳐서 어떻게 돼? 다시 폐로 와요. 그러면 폐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주겠지. 마찬가지 무슨 현상? 확산이에요. 많은 쪽에서 적은 쪽. 이거 다 기체 교환하는 게 이거 전부 다 확산이에요. 네? 그러면 숨을 쉴 때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가 바깥쪽으로 빠지겠지. 여기가 몸 바깥이야. 응? 자, 그때. 자, 여기 보세요. 폐포하고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하는 거를 외호흡이라고 해요. 어디? 이것도 되게 중요해. 폐포하고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를 교환해요. 무슨 기체? 자, 폐가 혈관한테 뭐 줘요? 산소 주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폐한테 뭐 줘요? 이산화탄소 주죠. 그러면서 기체를 교환해요. 여기 외우고. 여기 모세혈관하고 조직세포에서 기체 교환하는 것은 내호흡이라고 해요.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여기서 기체를 교환해요. 무슨 기체?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 헷갈리지는 않을 거야. 폐가 너네 바깥에하고 통해져 있잖아. 그래서 바깥 외자 써서 외우. 세포들은 몸 안에 있잖아요. 그냥 안 내자 써서 외우. 그래서 자 이거 해버릴까? 그래서 보세요. 폐포하고 모세혈관, 기체교환, 외호흡, 모세혈관하고 조직세포, 내호흡. 그때 기체들은 확산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교환을 해요. 요거까지 알아두면은 호흡에 대해서 이제 뭐 중요한 것들은 다 본 거예요. 자,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오른쪽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가 35쪽하고 37쪽 35쪽, 37쪽 먼저 풀고 모르는 거 설명해 줄게요. 쓸 거 적어놓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